때부터 어떤 안락사에 관련된 이야기, 죽음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그 시작으로 이 작품을 만나게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저한테 또 되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깊숙하게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본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고 너무 좀 센 느낌을 받았어서 그랬지만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대본 자체가 주는 첫 인상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장애인의 성과, 안락사 이런 누구나 조금씩은 궁금해는 하지만 공론화시키지 못했던 얘기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과 그 소재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대본을 처음 보고 나서 일주일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강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무대에서 보면은 제가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서 더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주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받았을 때 느낌이 애초에 생각은 좀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다였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을 만큼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얘기가 작품 속에 녹아들면 그게 관객들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작품 선정할 때 항상 가장 기준점을 세웠던 게 이 작품에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작품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 물음표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회사 제작사 대표님이랑 같이 저희 회사도 설득을 해서 참여하게 됐고, 그냥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본을 처음 받고 굉장히 망설여지고 좀 무서웠어요. 사실 솔직히 이거를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도 의심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이제 제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극열전이라는 제작사를 믿고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더니, 일단 첫 리딩 할 때부터 너무 좋았고, 관객분들한테 좀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금 주저했었던 것 같아요. 크게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소재의 민감성이라는 부분, 이게 잘못 표현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것이 좀 오독되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그 원작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원작자 브레이크 프레이저라는 작가의 그 희곡 쓰기가 굉장히 그 영상적인 시선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장면 변화도 굉장히 많고 속도도 빠르고 시점 자체가 굉장히 영상적이고 해서 이걸 어떻게 연출로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두 가지 고민이었는데, 그 이제 과정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 동시대 우리들이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직관과 확신이 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그 각색하신 지희선 작가님하고 이 작품을 어떻게 이제 동시대 우리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방향을 따라서
저희가 믿고 그리고 배우님들 믿고 같이 가자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본을 접하고 이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다 결함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체 이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연출님하고들 자료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 이건 어떤 특별한 샘플이나 그 어떤 모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조이 스터디는 어떤 마음일까를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과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공연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한테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니까요. 조이의 마음은 어떨까? 그 친구가 다른 가족 아니면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마음은 어떨까를 더 염두를 하고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장애인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 표현을 하면서 그 감정들을 같이 그 안에서 녹여내야 하는 게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거 좀 많이 힘들어할 때 이제 석준 선배께서 이런 기능적인 면,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감정에 더 집중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좀 후원들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애인을 아들로 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큰 벽에 부딪혔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계속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는데 한 가지 해답을 어느 순간에 딱 얻었던 게 이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아들일 수 있고 제가 아버지일 수 있고 지금 제 아들이 겪는 문제가 장애고 비장애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냥 가족의 얘기다라고 출발을 했고 그게 객석에 전달되기 때 보여지는 어떤 면에서 저희 이 출연하는 모든 5명의 배우 전체가 장애인일 수 있었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가장 눈에 띄는 몸의 제약을 갖고 있는 조이 말고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고 그런 고민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선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작품이 주는 의미가 지금 객석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게 이 작품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계속 정말 욕조에 처음으로 넣어보기도 했고 그 마음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텍스트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혼자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키워가야 될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방점을 찍혔습니다. 심지어는 또 주변에서 간병을 하는 가족들이 또 아파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곤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작품했습니다. 트와일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트와일라
의도를 이해했는데 연습을 하면서는 사실 너무나 이 가족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이런 상황에 그리고 트와일라와 이런 라우디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까? 그게 설득이 되어질까? 혹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감정이 굉장히 강요되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강요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대본에서 사실은 제가 연습하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본에서 그런 거는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걸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던 것 같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이크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고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나의 입장에, 트와일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애를 폐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애도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하다 보니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원캐로 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정말 그 대사 중에 가족분이 노예 취급을 한다는 게 대사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서 노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김장실에서 모습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농담이고요. 저의 대사는 아니지만 저희 대사 중에 그 보통 사람처럼 지내고 싶다는 말이 굉장히 조금 저한테도 그 말, 제가 실제로 보통 사람이라고 하진 않지만 절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되게 말을 좀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보통 사람이라는 게 뭘까, 평범한 가정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로를 되게 저 스스로도 위로를 많이 받고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이 선배님들 통해서 위로를 받은 부분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진짜 마이크 놓으셔도 될것 그 부분이 제일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무대를 쓰게 됐을 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시기에 무대에 처음 오게 됐었는데, 그때 받았던 배우분들, 선배님들한테 받았던 그 에너지를 좀 잊지를 못해서 무대를 서왔었고, 그리고 연기로서 무대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글쎄요, 그냥 정말 무대는 좋아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것 같아요. 또 다른 멋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장하고 있다 스스로 한 무대 한 무대 거치면서 조금씩 진짜 아직은 멀었지만 정말 배우라는 이름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게 조금씩은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진짜 배우가 되고 싶어서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준욱 씨하고 좀 비슷한데요. 좋아합니다, 연극.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좀 표현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매체나 이런 쪽에는 어떤 표현 방법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대에서는 항상 똑같은 텍스트를 개성 몇 번을, 10번을 할 수 있고, 또 연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법이 좀 더 훨씬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뭐 큰 의미로 말하면 저 역시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무대에 설 계획입니다.